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저술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10번 그 저술 이야기를 넘었는데요. 제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뭔가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참 많고, 그동안 많이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걸 찍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그 소송 기록을 이제 책으로 만드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조금 일반 저술과 다른 그 저술이 하나 있는데, 부동산 소송 양식, 부동산 소송 양식, 그다음에 서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책인데요. 뭐 틀은 다 똑같죠. 어차피 전자책이기 때문에 형식은 다 똑같은데요. 이게 지금 발간 연도를 보니까 2012년 한 7월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전자책으로 이제 전환하고 나서 바로 그 책을 만든 그렇게 책을 바로 만들었던 그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이게 그 부동산 뭐 소송 양식, 서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볼륨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양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서점에서 일단 보시면은 굉장히 책들이 다 좀 뚱뚱해요. 그리고 또 그 뚱뚱한 책에 따른 값을 뭐 10만 원씩 이렇게 굉장히 비싼 값으로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내용이 없는 부동산 양식이라거나 서식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좀 이렇게 컴팩트한 그런 내용보다는 약간 여러 가지 뭐 자료들 이런 서식들을 제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양을 많이 해서 그 찾아볼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참고 자료 형식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책 자체가 이제 볼륨이 있다 보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을 사보는 사람도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들이 계속 양식집이라는 형식으로, 서식집이라는 형식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예전부터 이런 홈페이지 통해서 그런 서식의 필요성, 우리가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제가 찾아볼 수도 있고요. 제가 한번 일처리는 했습니다만 과거에 어떻게 썼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서식을 찾아보게 되면은 다음 일처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찾아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하면서 다른 사람이 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일을 하게 되게 되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성 때문에도 있고, 또 일반인들에 대한 공개, 제가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지식 나눔, 공유 이런 부분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일반인들에 대한 공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과거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서식을 이렇게 공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직원 그다음에 일반인들 모두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양식집이죠. 물론 뭐 그 부분은 뭐 제가 주로 이제 저희들이 썼던 거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그걸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쭉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공개가 돼 있죠. 예, 지금도 홈페이지 부동산 소송 양식 자료집 안에 자료실 안에 부동산 소송 양식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250개 정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대체집행 신청서, 민사소장, 권리금 회수 청구권 침해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민사소장, 공유물 분할 청구, 그 다음에 신청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만 봐도 이게 뭐다라고 하는 부분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는 검색이 일반 책하고 좀 다르게 편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우리가 분양권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소장이라든지 뭐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분양권을 한번 쳐볼게요. 분양권 이렇게 쳤지 않습니까? 범위를 이제 전체로 설정하게 되면은 분양권 관련된 뭔가 자료들, 아까 이게 민사소장은 분양권 명의 변경을 구하는 뭐 분양권을 산 사람이 분양권을 판 사람 상대로 하는데 중간에 아마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순차 대위하는 이런 식의 이제 소장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그런 또 양식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아마 분양권 관련해서 형사 고소했던 뭐 그런 사건들 뭐 등등이 이제 이렇게 해서 17개가 지금 검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검색의 편리함 때문에 홈페이지에 주로 이제 그 예전부터 공개를 쭉 해왔었는데 이건 뭐 책 쓴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가 있죠. 제가 이제 홈페이지 아마 만들고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잘 쓰고 그다음 또 제가 홈페이지 워낙 자료 이것뿐 아니라 자료 공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분들도 많아지고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돈을 받고 그동안에 이런 그 서식을 팔고 또 유료로 책을 사고 했던 서식 때문에 그런 좀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부동산 소송 양식만큼은 제가 한번 그 공개를 좀 해서 여러 사람 도움을 좀 줘보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른 데서 이제 돈 받고 돈 주고 구하는 그런 양식들을 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무료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저는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 전자책으로 이제 전환하면서부터 이걸 한번 책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게 만약에 이걸 종이책으로 만들게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식의 그 어떤 도서관 같은 그런 기능 때문에 자료를 많이 이렇게 쌓아둘 수밖에 없어서 책 볼륨이 커지거든요. 뚱뚱해진단 말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제작비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뭐 등등 또 그렇다고 이게 책으로서 저술로서 가치 있는 책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이제 의문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종이책으로는 못 만들었는데 전자책은 게다가 또 무료이기 때문에 전자책은 지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분량 제한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집니다. 찍어내는 종이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파일로 500페이지짜리든 1000페이지짜리든 파일로 다운받아서 그냥 검색해서 그 스크롤 해가지고 읽어보면 되는 해당 부분만 뭐 그런 이제 편리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자책으로는 충분히 한번 내볼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홈페이지에 있던 그런 양식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좀 분류를 해가지고 책으로 내게 됐던 겁니다. 그게 이제 12년 7월인데 아마 제 기억에는 그 전자책으로 전환하고 나서 바로 몇 달 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책이 이게 부동산 소송 양식, 서식 이런 거죠. 책 그냥 표지는 예전 책들 그들은 이제 거의 이렇게 계속 베껴서 카피해 가지고 한 거니까 별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2012년 7월이죠. 머릿말을 보게 되면 지난 10여 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모아둔 자료로 부동산 양식, 서식집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게 홈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모아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나홀로 소송하는 당사자나 법률 업무에 처음 입문하는 법조인에게 도움되리라 생각한다. 출판 형식은 전자책,
형식으로 하고, 뭐 이런, 그다음에 요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전자책 파일은 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개정이 계속되고 있죠. 이게 업데이트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6년, 17년 한 차례 또 업데이트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른 책처럼 이렇게 제 사무실 소개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요 분류를 이제 어떻게 할지, 책이 아무래도 책이다 보니까 이게 아까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그냥 서식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필요한 검색은 그냥 뚝뚝뚝 쳐가지고 뭐 일단 분양권 소장 이렇게 하면은 그 분양권과 관련된 소장 양식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이 편한데 이 종이책의 이제 한계는 일정한 체제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그걸 그 목차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차를 잘 짜야 됩니다. 이제 구조를 잘 짜야지 사람들이 그걸 그 양식의 정보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목차를 어떻게 짤까 이런 부분이 다른 책처럼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더구나 이제 그냥 단순히 일반 부동산 소송 양식이 아니라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그러니까 일반 소송 양식 이런 부분을 망라한 것이 아니라 저는 부동산 관련된 소송 양식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도 뭐 다른 책을 그대로 참고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고민 끝에 이렇게 목차를 한번 짜봤습니다. 이게 뭐 제가 그냥 임의로 했던 것이라 딱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일단은 순서는 제가 한번 그 재판의 어떤 재판의 흐름에 맞춰서 일단 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큰 타이틀은 큰 분류는 민사, 형사, 뭐 행정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제일 이제 비중이 있는 부분이 민사이기 때문에 민사의 어떤 그 서식을 어떻게 분류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소송의 흐름을 위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민사소장을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장을 낼 때 어떤 양식들이 있느냐라는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부동산 민사재판에서는 뭐 인도소송, 명도, 철거 이런 관련된 양식들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전 청구, 돈 달라고 하는 청구, 뭐 관리비를 안 내서 관리비 청구, 그 다음 매매대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 중개수수료 달라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금전 청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이전해 달라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있고, 또 반대로 이전된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또는 회복 등기를 구하는 이런 사건들.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 사건도 굉장히 많죠.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뭐 종전 매도인을 대위해서 순차로 이전 등기, 뭐 이런 식의 양식을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된 양식을 다양하게 여기 13개 정도 되네요. 요거 실었고요. 말소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명의 변경 절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달라, 또는 무허가 건물 대장 명의를 변경해달라, 또는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달라, 이런 등등 조합원 명의를 변경해달라 이런 양식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부분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이의 사건, 배당이의 그 형식, 그 다음에 사행위 취소 소장 양식, 그 다음에 청구이의, 제3자이의 이런 식의 양식, 그 다음에 확인 청구, 계약 무효 확인, 공탁금 출급 청구권, 뭐 존재 부존재 확인,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뭐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해가지고 뭐 공유물 분할, 뭐 토지거래 허가 이행 청구 뭐 등등 이런 걸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장 중에서도 좀 특수한 절차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위에는 이제 내용 관련된, 뭐, 이전 등기를 구하냐, 금전 청구를 구하냐, 이런 내용 관련된 것인데, 요, 10번째로서는 이게 특수한 절차 관련해가지고, 뭐, 객관적, 예비적 병합 청구, 뭐, 주의적, 예비적, 이런 거, 그 다음에 주관적, 예비적 병합, 이런 양식들, 조금 이렇게 절차적으로 특이한 소장, 이런 부분들을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민사 절차 관련된 건데요. 재판, 죄송합니다. 이게 재판 절차 관련된 건데, 소장 제기되고 나서 이제 답변서나 준비서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양식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서란 그 양식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준비서면 양식은 어떻게 되냐 라는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절차 진행 관련해서 이제 감정이라든지 검증 이런 신청서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 감정, 필적 감정, 현장 검증 및 감정 뭐 이런 거 등등. 그 다음에 구성명 신청이라고 또 있죠. 그 다음에 문서송부 촉탁 신청, 사실조회 신청, 그 다음에 송달 관련해서 공시송달 신청, 그 다음에 뭐 야간 특별 송달 신청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증인하고 당사자 본인 신문 신청 이런 거. 그 다음에 참가, 독립 당사자 참가, 뭐 보조 참가, 소송 인수, 승계 참가 뭐 이런 등등 인수 관련된. 그 다음에 기타 절차 관련된 것으로 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당사자 표시 변경, 반소장 뭐 등등 변론 재개 신청 뭐 이런 거 잡다한 절차 관련된 그런 걸 했습니다. 판사 기피 신청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1심 마치고 나서 상소하게 되는데 항소장, 상고장, 상고유서 뭐 등등. 그 다음에 강제집행 관련 내용인데요. 벌써 여기까지가 한 500페이지 되지 않습니까? 강제집행 관련해서 금전채권에 기한 집행해서 이제 뭐 돈 받을 채권이 있어요. 판결을 만약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받았는데 그 대상을 부동산, 강제경매, 또 요거는 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정부명령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강제집행 관련된 부분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금전채권이 아니라 뭐 명도하라 이런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관련해서 뭐 승계집행문도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사 기타 신청 그래가지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 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등등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관련된 보존 소송도 여러 가지 했고요. 참 다양하죠.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거의 민사 재판 양식들이만 하더라도 거의 한 900페이지에 가까이 됐죠. 그 다음 행정, 부동산 관련된 행정했던, 제가 다 담당했던 사건인데, 그 다음에 소장은 개별 공시지가 결정 취소, 뭐 건축물 대장 전환 거부 취소 뭐 이런 거 이런 좀 했고요. 중개업소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이런 거, 그다음 효력 정지 신청, 그다음에 형사는 고소고발장 뭐 등등 이런 식으로 거의 한 1000페이지짜리 책이 됐습니다. 되게 방대한 분량이죠, 이게.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했던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송 기록 그 책과 마찬가지로 제가 쭉 그다음에 10여 년간 부동산 변호사로서 이제 하면서 제 홈페이지에 뭐 우리 내부적으로 또는 그 일반인들 상대로 이제 공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쭉 모아뒀던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쓴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큰 노고는 안 들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분류하고 배치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만 약간 있었을 뿐이고 큰 수고는 안 들었던 하지만 또 이걸 또 누군가는 또 필요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또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하나 또 바람이 있다 그러면은 좀 이런 정보 공개가 좀 많이 돼가지고 뭐랄까요, 이게 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저술들 있잖아요. 정보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빨리 퇴출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서식집 같은 게 참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식집은 정말 이게 뭐랄까요,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저술입니다. 그냥 양식을 모아놓고 책 볼륨을 키워서 돈을 많이 받게 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사회에 큰 기여를 못하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위주로라도 제가 좀 이렇게 공개하는, 자료를 공개하는 그런 걸 했다는 게 되게 저는 좀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욕심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제가 조금 소규모 주제로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자주 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책을 전자책이 활성화되지 않고 또 이렇게 무료로 뭔가, 지금도 아직은 전문 서적이 무료로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내가 필요한 정보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치권의 어떤 부분인데, 조그만 부분인데, 그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물권법을 통째로 사야 된다든지, 그 책들이 뭐 값도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몇만 원씩 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걸 필요한 조금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사야 된다 그러면 그건 좀 낭비고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일단 소규모로 해서 책을 좀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종이책은 부적절하고 결국은 전자책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제 물권법도 한 10부류로 나눠가지고 10개로 나눠서 그거를 한 권당 한 3,000원씩 전자책으로 팔게 되면은 저는 필요한 사람이 딱 그것만 사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소비자 선택권이란 면에서는 너무 그 선택권을 안 주고 보려 그러면 이 책을 다 사라, 이런 식의 서비스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서점 가서 이렇게 뒤적거리게 되고, 또 서점에서 책 넘기면서 사진 찍어 오게 되고, 서점에서는 하지 말라는 짓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멋쓰게지는, 내가 3,000원 주면은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해놓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편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좋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좀 건강이 허락되는 한은 저는 소규모 주제들의 테마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전자책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이렇게 사볼 필요가 없는, 돈을 지출할 필요가 없는 그런 책들을 계속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14년 이후에 조금 공백기를 거치고 나온 책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